근데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고, 그것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또 많은 분들의 열정 속에서 이제 한국 경제가 발전되어 왔는데, 실은 그 발전의 그 혜택이 사실은 편중되고 편향되는, 그것이 이제 분배의 편향성으로 나타나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로 나타나면서 이 복지 문제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1인당 이제 국민소득 작년에 2750불 시대가 됐고, 금년에는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 구조 자체로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23,000불을 조금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 수준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로는 8% 수준입니다. 작년에 이제 8.2%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게 1995년입니다. 1995년에 가입했는데 그 OECD가 지금 국가 수가 늘어서 이제는 34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그 복지 지출, 공공복지 지출이 GDP 대비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의 복지 지출도 GDP 대비 20%입니다. 신경관계상 한 나라만 예를 들면 포르투갈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이제 먼저 2만 불 시대에 들어서서 이제 축적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GDP 대비 2.5%, 23% 정도를 공공복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8% 수준에 머물렀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사실은 공공복지 지출과 관련해서는 가장 하위권에 들어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 의무교육은 우리 9년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제 무상이 아닌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되었고, 그것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납부금이라든가 또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무상으로 단계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중학교의 학교 운영 지원경비도 학부모님들이 그동안에 내셨고, 급식비도 학부모님들이 내셨고, 기타 교육비도 학부모님들이 내셨는데, 이것을 이제는 헌법에 맞게 또 관련 법의 취지에 맞게 해나가는 게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출발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경제 수준,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 이 보편 교육이 또는 의무 교육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더더구나 이 교육과 관련된 복지 부분은 특히 청소년 인권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청소년에게 단지 폭력을 쓰지 않는다든가 또는 청소년이 방황하지 않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청소년을 대우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기아에 허덕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까지 모두 인권의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그 속에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소득 여하에 따라서, 집안 소득 여하에 따라서, 살림살이 여하에 따라서 먹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눈치 보거나 또는 먹는 것으로 해서 마음의 얼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취지를 같이 담고 있는 게 이제 그것인데, 보편적인 복지
뭐 그동안 이제 논쟁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됐습니다만은 실은 이제 보육과 교육뿐만 아니라 노후, 일자리, 또 의료 이런 것으로 이제 점차 확대되고 실제로 보편복지의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보편복지 논의를 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하는 것도 이제 함께 고민해 왔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분들께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하실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경기교육에서 2009년부터 핵심적으로 요체로 삼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전반적인 혁신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를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2학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89개죠. 89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비 지정이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본지정과 예비 지정 합쳐서 118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성남에도 혁신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이제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열심히 이제 성남교육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적인 혁신교육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혁신교육 지구 지정을 또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지구가 금년에 경기도에서 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혁신교육 지구는 이제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릴 상황은 아니고, 더구나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들이 하나의 모형으로 전환되고 또 발전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꽤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내에서도 약간의 편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좀 앞선 모형을 만드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한편, 약간은 아직도 좀 정확하게 방향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예비 지정 학교들도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성남은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습니다만은, 경기도 이제 31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은 8개 시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 시를 5개 군으로 묶어서 이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광명, 안산, 의정부 3개 시가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과정이 어떤 시에 따라서는 한 10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게 제가 할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보편적인 발전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제 평준화를 추진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과정에서 교과부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에 넘기는 과정, 그래서 도의회에서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도의회에 광명, 안산, 의정부를 평준화 지역으로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도의회에서 잘 심의되리라고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4가지 중에 마지막 학생인권 조례는, 실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을 지상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이죠.
우리 학교 문화,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니셨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어떤 이유로든 아주 체벌을 안 당해본 학생은 거의 없었으리라고, 그런 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저도 이제 매를 달고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변화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학교 사회 일부에는 교육적인 견지, 또 사랑의 매라는 의미로 구타와 체벌이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 1990년대에 당시의 교육부에서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즉 체벌과 관련해서 당시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 속에 세계적으로 80개국 정도가 이 체벌 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이제 안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보니까 91개국이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법이든지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시행령에서 그걸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칙적으로 이제 체벌을 못하도록 하지만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바뀌었죠. 금년에 이제 들어와서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도 구타는 못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훈계 훈육을 교장 선생님의 이제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간접 체벌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국민을 대우하는 정부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러니까 국격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국격을 높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국격이라는 게 국가의 품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품격이 대통령의 품격입니까? 또는 지도자의 품격입니까? 권력기관의 품격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각각도 물론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국격이라고 할 때 국가의 품격은 국민의 품격이죠. 국민의 품격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국민답게 대우함으로써 품격이 찾아지고 제고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이 복지와 관련된 사안도, 또 학교 문화와 관련된 사안도 바로 국민의 품격의 범주다. 그리고 학교 문화라는 것은 물론 거기에 이제 교사들이 주체로서 이제 하시죠.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 이렇게 이제 공동 주체로서 학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실은 학교 문화는 이 일본 제국주의 일제 시대의 이제 잔재, 또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 독재 정권 시대의 잔재, 이런 잔재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다.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내고 또 그것을 미래지향적인 민주적인 문화로 바꾸어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했던 거고, 바로 그 추진의 주체는 아까 우리 이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서울의 광노현 교육감님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맡으셔서 그 초안을 만들어서 경기도 교육청에게 제출을 했습니다.